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기출문제 정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100, 자, 11페이지가 되겠죠. 자, 기출 정해 문제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걸 물었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자, 크게 토건주, 선항, 다섯 물건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근데 문제 유형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죠. 다음에 니은, 시가 표준액이 4천만 원인 업무용, 자가용 선박, 모든 선박이 대상이 되죠. 다음에 디귿, 고급 주택,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죠. 다음에 니을, 카지롭에 사용한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비록 카지롭에 사용한 건축물은 사치성산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 다음에 미읍, 과수원. 자, 과수원도 모든 토지가 대상이니까 재산세 대상. 자, 비읍, 차량은 재산세 대상이 아니죠. 시옷, 골프 회원권 재산세 대상 아니죠. 다음에 기계장비 재산세 대상 아니죠. 다음에 광어권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다음에 치읓, 법령상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은 건축물 범위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 주어진 자료에서 재산세 대상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치읓 6개 물건이 되는데 답지가 4개씩만 나왔죠. 그 말은 주어진 답지 안에서 재산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역이 있고, 자, 디귿이 있고, 자, 니을이 있고, 미음이 있고,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 올바르게 묶인 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에는 과세에 대한 속하지 않는 비읍이나 시읒, 이응, 지읒이 들어있기 때문에 옳게 묶인 게 아니죠. 그래서 시샘말로 자, 옳게를 물어봤다. 신의 말고. 그래서 자, 주어진 자료에서 해당된 물건이 6개 물건으로 구분이 되지만은 해당되는,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니은에 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그 다음에 치읓, 골프 연습장 과세상에 제외된 그게 아닙니다. 대상에서 옳게 묶인 것을 묻는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다음 4번 봐보죠. 자, 4번은 토지분 재산세는 일명 왼손 분리, 오른손 별도, 몸통, 종합 합산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럴 경우 분리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했다. 틀린 걸 물어봤죠. 분리과세 대상. 자, 그러면은 자, 분리 대상은 왼손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위쪽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두 토지가 있고,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죠. 그럼 1번 기준면적 이내 사업용 건축물의 토지는 오른손 아니면 몸통, 별도 아니면 종합합산으로 구분된 토지여서 1번은 왼손이 될 수가 없죠. 답이 나왔죠. 그런데 공장용 건축물의 입지 기준 이내의 땅은 왼손 아래쪽 될 수 있죠. 개인소의 자격농지 왼손 아래쪽, 그 다음에 기준 이내 목장, 용지도 왼손 아래쪽,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임야도 왼손 아래쪽에 해당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문제 6번. 자, 이미 기본정의 문제를 풀 때, 자, 기본 적중을 때 다 내용적 핵심도 한번 정리했으니까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유용성 있는 문제를 몇 개를 고르고 있죠. 6번, 법인소유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상에 해당된 땅을 찾자. 자, 보시면은, 자,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소의 농지로서 축산 여부나 지역 여부를 따지면서 구분되는데,
이 농지에 있어서 법인단체, 법인이라든가 단체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열거된 농지가 있고 열거지 않은 농지가 있는데, 그러면 열거된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열거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소유 농지를 할지라도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농지가 열거가 돼 있죠. 그래서 큰 틀에 농업법인 소유 농지라든가 농가의 공급하여 소유한 농지라든가 사회복지 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라든가, 네 번째 매립간척 이한 법인이 직접 정작한 농지라든가 종중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 열거된 농지로서 왼손 아래쪽이 되죠. 그러면은 1번은 농가의 공급하에서 소유한 농지, 다음에 2번은 농업법인 소유한 농지, 2번, 3번은 농산물 가공이죠. 농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가공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열거된 농지가 아니죠. 그래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왔죠. 4번은 사회복지 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섯 번째 매립간척 이한 법인이 직접 정작한 농지가 나왔죠. 그래서 단순한 거지만 이 문제 정리한 이유는 이런 법인 농지가 열거된 법인 소유 농지는 왼손 아래쪽에 분리 대상, 그러나 열거되지 아니한 법인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 합산과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8번 봐보세요. 8번. 8번에 있어서 재산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한 이유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있어서는 정리할 때 이 공장이 어디에 있냐, 일명 읍상공, 읍면적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냐, 아니면 공장이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읍상공에 있는 지금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지고, 주상에 있을 때는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지죠. 그랬을 때 읍상공에 있는 땅에서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지고, 주상이 있으면은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구분해서 범위 내가 되냐, 범위를 벗어났냐, 범위 내냐, 범위 바뀌냐, 따라서 범위 내가 읍상공에 있으면 분리과세 대상, 주상에 있으면 별도 합산과세 대상. 그런데 이 읍상공에 있든 주상에 있든 간에 범위를 벗어난 땅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합합산 대상에서 공장이 나오면 읍상공에 있는지 주상에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첫째, 기준면적 이내 사무소 상가 건축물의 범위 내죠. 그러면 오른손 별도. 두 번째, 기준면적 이내 읍면적이 있죠. 읍면이 공장에서는 범위 내가 되면 왼손 아래쪽. 세 번째, 공장이 상업적이 있죠. 상업적에서는 범위 내가 되면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다음에 네 번째, 해운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땅은 왼손 위쪽에 분리과세 대상. 기준면적 이내에 산업단지의 소재는 공장용 건축물, 산업단지 안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이내 땅은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9번도 한번 봐보죠. 9번. 역시 재산세 대상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틀린 걸 한번 찾자. 종중이 소유하고는 임야하면은 대부분 왼손 아래쪽 분리. 2번 특히 기억이죠. 이어지 마시고 터분.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는 왼손의 아래쪽 분리과세 대상. 다음에 3번 읍면적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죠. 자, 읍면적의 공장용 땅에서 범위 요 안의 땅이죠. 그러면 분리과세 별도.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리고 4번과 5번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뭐냐면은 4번은 허가 등을 건축물에 받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전부 종합합산.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시가 우리가 땅에 있어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땅의 시가면 100분의 2%에 미달한 건축물의 땅은 가액기준 미달 건축물로서 자, 범위에서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된 부분은 종합합산 땅으로 구분이 돼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니까 종합합산과상.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다음에 자, 좀 넘어가서 자, 13번 봐보세요. 13번. 자, 재산세입니까? 우리가 종합합산 별도 분리세로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 문제 유형조적으로 또 최근의 문제죠. 그래서 분하고 자, 별하고 정으로 구분했을 때 분별정의 같은 것끼리 묶인 거. 그래서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으로 구분했을 때 물음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겁니다. 자, 기억. 정중이 소유한 임야 나오죠. 하면은 분리과세 대상. 그다음에 니은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핵심 단은 원형 탈모 원형이 보존된 임야 하면은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원형이 보존된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상. 일반적으로 임야는 다 왼손 아래쪽이 되고 또는 해운제 골프장은 왼손 위쪽이잖아요. 그러나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자, 골프장 일반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는 오른손 별도 합산이 되겠다. 별도 합산 니은이죠. 니은은 별도 합산. 다음에 디귿. 자, 이것도 역시 뭐 기본 틀이죠. 이렇게 소금반. 염전으로 실제 사용되던 왼손 아래쪽이죠. 불리고 상당할 이유가 있는 땅. 자, 디귿. 다음에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에 등록이 붙었죠. 인가, 하가, 면허, 등록 등이 붙어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 이런 보유하고 있는 땅은 상당히 넓으니까 오른손에 이유가 있는 땅이죠. 오른손 별도. 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인 건 기역과 디귿은 분리, 니은하고 니을은 별도가 되겠죠. 별도. 자, 그래서 1번 기역 니은 틀렸고 2번에 니은 디귿도 틀렸고 3번 니은 니을. 니은 니을도 자, 묶여 있고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다음에 5번에 기역 디귿 니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답지에 기역 디귿도 만약 이렇게 묶인 게 나왔다면 복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물음 자체가 분리하고 별도 종합에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을 묻는 문제였죠. 다음에 14번.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있어서 뭐 최근에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뭐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개정령의 숙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번은 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죠. 주된의 주는 누가 되겠다?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겠죠. 두 번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는 그 유탁자다. 틀렸죠? 수탁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국가가 선수금 중요하죠.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매명 땅으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간주해서 자, 무상으로 사유서로 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매수 계약자로 간주한 거지 매수 계약자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4번에 자, 우리가 형식에 있어서 개발단에서 자, 사업행위 중단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리를 포함한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5번째, 자, 소유권 변동이 되었는데 신고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외조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자, 두 번째가 틀렸죠. 자, 다음은 18번 봐보세요. 18번. 자, 개인 간이 포인트죠. 개인 간에 부동산 매매가 됐을 때 2016년도 원칙적인 재산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 개인 간의 매매로서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해서 자, 의무를 판단하죠. 해당 연도 의무자가 되는데 자,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이 되죠. 계약금 중도금 관심이 없고 왜 취득시에 토지에 취득한 자를 해당 연도상 소유자로 보니까 그럴 때 계약상 잔금이 5월 28일 사실상 잔금이 자, 6월 3일로 주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 매수인이 갑과 을입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명 수수도가 생각나죠. 수수도. 자, 그래서 과기 이전에 지니까 매매가 됐다면 산 사람, 현재도 산 사람, 이유는 판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일명 수수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 취득한 날이 5월 28일이 될 거냐, 6월 3일 될 거냐에 따라서 뒤바뀌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을 따지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이 5월 28일이죠. 그래서 취득한 날이 5월 28일이 되기 때문에 수수도에서 산 사람이 매수인 을이 재산세 2016년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을이 되겠다. 자, 혹시 이제 뭐 참고로 단지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갑이 팔고 을이 만약에 취득 샀을 때 이렇게 납세면 사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알고 답을 하지만 에이 모르겠다 하면 을로 하세요. 산사로 하시면 거의 99% 답이 되니까 이런 건 0.1% 정도가 예외가 있으니까 뭐 확실히 하면서 자, 19번 유형도 보면서 19번 봐보죠. 자, 재산세 납세 의무가 아닌 자를 찾아라. 우리 지난해 문제인데 참 문제를 잘 만들었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억은 자, 5월 31일에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매도인. 그럼 5월 31일 날 매매가 됐기 때문에 수수도에서 자, 기억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 재산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은 재산세 의무가 없겠죠. 매수인 의무자니까. 다음에 니은 공유물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지분권자.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이런 유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수탁자. 유탁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죠. 니을.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고 채비로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의무자가 되죠. 시행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어서 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기역은 매도인, 디귿은 유탁자, 니을은 토지 소유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22번 봐보죠. 22번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크게 뭘 떠오르자. 그렇죠. 토건주하고 산항으로 구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토건주는 시가 표준의 곱하기 비율, 토지 건물은 70% 곱하고 주택은 60% 곱하고 선박 항구는 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개인과 법인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재산세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옳은 건데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토지 건물 일출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개별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거든요. 저기에 지금까 곱하기 60% 해야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인데 거기에 곱하기 70%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토지의 재산 과표는 개별 공시 지가 이게 시가 표준인데 곱하기 70%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동주택 가격 시가 표준액에 60% 곱하여 산정한 금액. 그래서 4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겁니다. 5번은 건축물에 대한 과표는 법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인 장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에 70%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이 되겠죠. 23번. 재산세 표준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재산세 세율에 있어서 특히 토지분하고 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에 있어서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분별적인 구분에 따라서 정형이 포인트고 주택분에 대해서는 4% 비례세율 확인 4% 비례세율과 4단계 초과 누진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이 있죠. 일명 주일사 0.1에서 0.4까지. 그럴 때 주택분 재산세율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외주택은 주일사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 따라서 100%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재산세세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실말로 관심이 없다. 재산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로 가서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별장을 위한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 맞죠? 다음에 취득세 중과된 별장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이다. 1000분의 40의 비례세율이죠. 2번이 틀렸죠.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오른손이냐 왼손 몸통으로 구분해서
종합 합산 대상은 몸통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종이요. 오른손은 3단계 초과 누진의 변리사가 적용이 되죠. 다음에 4번도 기억할 거. 시장군손 시장은 자, 세율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자, 표준세율의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뭐가 포인트죠? 그렇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죠. 오른지문. 그 다음에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니까 서큘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죠. 150% 상한율이 따라 주택인 경우에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5번은 건축물이 나왔죠. 건축물은 150% 상한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정리했을 때 28번 봐보세요. 28번. 자, 이제 재산세입니까? 우리가 세율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지금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 구분에 따라서도 세율을 좀 구분해야겠죠. 그 중에 가장 높은 걸 적용을 찾아보자. 1번. 자,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죠. 토지분으로서 4% 비례세율이 되죠. 다음에 읍면적에 소유한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죠. 대상으로서 자, 왼손 아래쪽이 된다 할지라도 0.0. 자, 지금 자, 별도 우리가 왜 했다니까 0.2%짜리가 됩니다. 0.2. 그다음에 고급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서 주일사 자,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자, 별도 차고용 토지 역시 토지분 재산세로서 변리사 0.2에서 0.4까지 5번 종합 합산의 무가 주는 토지분 재산세로서 종이요 0.2에서 0.5까지 있죠. 그래서 자,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건 자,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골프장용 토지가 가장 높은 세율이 정해서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세율에 대한 구분도 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29번.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이라는 설명을 같이 묻고 있죠. 틀린 걸 물었는데 여기에 첫째 포인트는 제가 문제한 것은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60% 공정시장 비율을 고발해서 산정하죠.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은 70%를 고발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이 될 때는 장부금액으로 토지는 장부금액 시가 표준액의 70% 고반 금액이 과세표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같은 재산에 이상세율이 적용이 될 때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5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택별로 31번. 네. 자, 갑은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50만 원이 부담이 됐는데 2016년도에 산출세액이 124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6년에 부과할 재산세가 얼마나 될까? 자, 세부담 상한 문제죠. 재산세. 저는 계산 좀 해보자. 상한. 자, 그래서 자, 2015년도에 50만 원 재산세를 부담을 했는데 자, 주택이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6억짜리다 그 말. 그랬을 때
2016년도에 산출세액이 자, 124만 원이 산출이 됐죠. 그럼 일반적으로 124만 원이 부과될 때 이러면은 매년 부과한 세금에 2015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이러면 머리띠 둘러매고 깎아달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이게 세부담 상한으로서 주택인 경우에 대해서는 6억이죠. 그럼 자, 우리가 세부담은 105, 110, 130%가 있는데 자, 6억 이하 집은 그래서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자, 6억 초과는 130%가 되니까 6억이니까 6억 이하에서 110%짜리 돼서 110%를 적용한 거죠. 적용하면 55만 원이 나온다. 그랬을 때 2016년도에 세액이 103만 원이니까 55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55만 원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에서 10년을 부담할 세액은 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만 원. 다양한 우리가 경우가 있으니까는 정리가 필요하죠. 자, 32번. 자, 재산세 대상, 납세 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걸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옳은 걸 한번 찾자. 기억. 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경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비과세 감면 경감된 토지에 해당한 토지는 오른손도 아니고 몸통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 틀렸죠. 자, 다음에 니은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한 매매용 땅으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죠. 니은은 옳은 설명. 티귿 임시로 사용한 건축물은 재산세 비과세가 되는데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가 안 되죠.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만 옳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니은만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역시 유형적으로 지금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역시 7번 봐보세요. 여러분 문제로 사실은 우리 최근에는요 이렇게 자 취득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박스형 문제 자 박스로서 자료를 주어지고 거기에 설명적 요건에 따라서 옳은 것 틀린 걸 이렇게 기호로 골라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문제 한 서너 문제씩 보이거든요. 이런 유형도 좀 파악하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지금 자 재산세 부가징수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납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는 9월달, 건물은 7월달, 그러나 주택은 해당되는 세액의 절반 7월달, 나머지는 9월달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도 주택부는 해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보면 기억,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주택분에 대해서 자, 7월 달에 토지분은 9월 달에만 부과하고 끝이 됩니다. 수시분이 아니라면 정기분이라면 9월분이 정기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토지분은 이런 게 없죠. 주택분에 대해서 세액이 자, 얼마? 10만 원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있는 겁니다. 다음 지자청이 대장 누락으로 이미 부과세액을 변경한 사유가 발생해도 수시로 부과할 수 없냐? 역시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니은도 틀렸고요. 다음에 니을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는 재산세는 7월 9월 달에 물납을 신청하지만 6월 1일 기준 잡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가야죠. 디귿도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걸 모두 골라놓죠.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네요. 자, 다음에 재산세제 종합 문제로서 자 하나만 더 봐보죠. 그죠? 자 40번 봐보세요. 40번.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비를 고하여 산정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그랬죠. 고박이 비율이 필요한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적용되는 겁니다. 토지, 주택에 한하면은 건축물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공용공유 사용관세는 부과가 있는데 유료로 사용관세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 3번은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0% 법에서 가감할 수가 있고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게 재산세. 이제 종합적중 문제 몇 개 한번 봐보죠. 자, 역시 자 1번 봐봅시다. 자, 151페이지 종합적중 문제 1번. 1번 봐보시면 재산세 대상을 설명하고 있죠. 틀린 거 1번. 재산세는 토건주 선항일 대상으로 하고, 자, 두 번째, 이 대상 물건이 공부상과 사실 현황이 다를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현황부과의 원칙.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은 주택별로 부과하죠. 그래서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라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4번, 무허가 유법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다음에 해당 연도에 신축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자, 해당 연도가 2016년도라면 6월 1일 기준으로죠.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 신축을 4월 5일 날 신축할 수도 있고 7월 7일 날 신축할 수도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자, 4월 5일 날 신축할 경우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자, 7월 7일 날 신축에는 다음 연도 세는 부과가 되어지는 거면서 항상 해당 연도에 신축한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거죠. 자, 2월 1일 이전에 신축했는지 1월 이후에 신축에는 2월 1일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번 지문이 틀렸죠. 자, 다음은 자, 10번 봐보세요. 10번. 자, 갑의 아버지가 2016년도 4월 달에 마음 아프게 사망을 해서, 자, 갑의 사망한 갑의 어머니와 갑의, 자, 그 다음에 갑의 형, 갑의 여동생이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데 6월 1일까지 상속 등기 이행하지 않고 그 집이 누구 거라고 사실상 신고도 하지 아니했다. 이럴 때 2016년 재산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럴 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때 주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순위, 높은 자가 둘 이상이면 연장자 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자, 지분 높은 자 대부분 1순위가 그러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된 상속자라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번 어머니가 되겠죠. 자, 다음은 자, 18번 봐보세요. 18번. 자, 지방세법상 A건설법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자, 취득하여 자, 거주하고 있는데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개인 갑의 경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그에 종료된 재산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고급주택을 증여를 받았네요. 부럽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어떻게 세율이 적용될까? 그래서 자, 취득세는 고급진 사치성 재산이 되기 때문에 표준세율에 플러스 8%에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에 있어서는 표준세율이 증여로 취득하면 3.5가 되겠죠. 3.5에 8%를 더해서 11.5%가 취득세 세율이 되고 중과세율로서 내 재산세는 고수익 적용되니까는 4단계 초과 누진에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11.5%, 재산세는 주일사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고급 문제입니다.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봐보죠. 자, 23번 봐보세요. 23번. 여러분 보자면 종합적중 문제는 아무 난이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고득점으로 좀 성가시면 이런 문제 한번 정리 필요하죠. 재산세 고지서에 다음같이 나타났다면 분할납부 최대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죠. 재산세 분할납부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재산세 납부세액에 있어서 재산세가 4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재산세 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이 60만 원. 도시지역분 6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자원. 지역전 시설세 60만 원. 60만 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80만 원이 돼야겠죠? 80만 원. 자, 먼저 여기에 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찐득이. 이 부가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되는데, 도시지역분은 지방교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400만 원의 20%니까 8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전 시설세는 병기세죠. 병기세 나란히 고자순 세금이 된다. 그리고 지역분은 재산세액에 합산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납부세액 500만 원을 따질 때 도시지역분까지는 합산했으니까 이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병기고인세액을 제한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4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납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1번이 되겠다. 이래서 재산세 우리가 기출문제 정에 자, 종합적중 문제에서 몇 가지는 정리했지만은 재산세는 뭐 세문항, 네문항이 출제된 단어로서 뭐 보유세로서 크게 조금만 신경 쓰면 정리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서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문제 좀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